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이걸 가채머리를 크면 클수록 그만큼 대우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김홍대 농안가를 보시면 여기에 길쌈을 하고 있는 안악내를 보시면 가채머리가 사실 없습니다. 이걸 보면 이 그림의 연도가 100년 정도 차이가 안 나고 한 6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보면 이거와 연관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시면 이 가채머리는 항진이가 태어났던 16세기에는 없었던 거죠. 그거는 후대에 생긴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항진이를 묘사한 영화에서는 저렇게 가채머리가 나올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신윤복의 미인도가 가장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항진이는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옷을 입힌 겁니다. 어떤 걸로? 바로 신윤복의 풍속화로요.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있냐면 16세기 사람한테 19세기 옷을 입힌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진이는 사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저고리의 치마 또 이 옷 매문새 보면은 당대 최고의 유행을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이거 여기에 있는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시면요. 자, 여기 이 그림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당시에 요 가채머리의 크기는 문헌의 기록에 보면 한 20kg가 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며느리가 가채머리를 하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단 말 듣고 일어섰다가 목이 이제 다쳐서 생명을 잃었던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제 머리를 했는데 너무 유행이 심하다 보니까 영조, 정조 시대 때는 이걸 금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지만 이 여성들의 유행은 못 막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국가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사실 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하는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6세기에 태어났던 항진이가 19세기에 옷을 입고 또 치장을 했지만 결국 항진이는 계속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항진이가 이야기하는 언어는 21세기 언어입니다. 그러면 16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19세기에 복장을 하고 21세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항진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생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죽음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본 모습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생에 대해서 제가 가장 난감한 부분은 뭐냐면 누구나 한마디씩 다 합니다. 기생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항진이를 이야기하고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전통적인 기생의 모습을 담은 아주 귀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진이 거의 사진으로 따지면 종으로 따지면 3,000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3,00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이제 원본을 몇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 제가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원본의 사진의 모습이 이렇게 우편엽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것을 예전에 8장 세트로 판매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시면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우편엽서처럼 당시에 사용을 하게 돼 있었고요. 이게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도 이걸 가지고 수집하는 분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걸 또 모으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재밌는 건 그 외국에서 사용된 엽서만 모으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워낙 많이 이제 수집을 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양을 다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생에 대한 역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진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기생은 언제부터 기원을 했고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생의 이 생자는 참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원래
한자로 따진다면요. 이 기생은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이렇게 같은 글자가 아니라요. 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글자의 원래 뜻은 보면은 계집여가 들어가 있고 가를 지자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기자에서 기인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제주 기자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 인변이 이 계집여로 바뀌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제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기자는요. 우리나라의 문헌에 이 기자가 등장하는 거는 고려사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국시대에 또는 그전 시대에 이 기생의 용례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고 이 기자는 삼국시대 이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유사에도 이 기자가 나오는 걸 보면 처음에 기생은 여성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어디서 단서를 얻을 수 있냐면 일본의 게이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게이샤는 처음엔 남성이었습니다. 그게 18세기에 넘어오면서 여성으로 바뀐 거죠. 사실은 남성이 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냐면 이 생자를 보시면 이제 하나 해석이 되는데요. 이 생자는 우리 흔히 얘기하시면 우리 학생이란 말 때 생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생, 서생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생은 어떤 생업을 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생자를 붙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생이라고 하면 기생의 업무, 일을 하는 것을 지칭할 때 생을 쓴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학생은 배우는 게 일입니다. 그걸 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생은 기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생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자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자가 붙인 건 조선 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끼친 건 바로 사대부와 연결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대부가 조선 후기에 앞선 조선 전기에 비해서